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40줄에 들어선 여성이에요. 요즘 들어 인생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늘 군림하고 살 것 같던 갑이 하루아침에 을이 되고, 갑질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을이 하루아침에 갑으로 올라서는 걸 보면 말이죠. 결혼과 동시에 저는 시댁에서 철저한 을이었어요. 슈퍼갑이었던 시어머니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 제 친정을 씹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었죠. 그렇다고 제 남편이 흔히들 말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남들한테 없는 귀한 아들을 혼자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유세를 떨며 저를 괴롭혔어요. 괴롭힘의 근거가 된 건 바로 혼수였죠. 예, 니네 부모님도 참 그렇다. 어떻게 딸 자식 시집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이걸 혼수라고 보내니? 수준 떨어져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린 따로 신혼집도 마련 안 했는데 처가에서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그래요? 이 녀석이 누가 분가 안 시켜주겠다니? 당장 집 구해줘도 네 처가 형편에 살림 채울 능력이 안 되니 나중에 가서 분가시켜준다는 거지? 그럼 엄마도 그놈의 혼수 타령 우리 분가할 때나 하세요. 벌써부터 이러지 마시고요. 자기야, 마음 쓰지 마. 엄마가 괜히 저러시는 거야. 남편 말대로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저희 친정이 못 살아서 살림 채울 능력이 안 돼 그렇다고 하시지만 그건 다 핑계였어요. 시아버지께서 퇴직금과 제 남편 결혼자금을 지인 사업체에 투자하셨다가 홀랑 날린 게 진짜 이유였죠. 그런데도 며느리 앞에서 자존심 굽히기 싫었던 시어머니는 모든 걸 숨긴 채 제 친정 탓을 하셨던 거예요. 결혼 당시엔 이런 사정도 모르고 그저 시댁 눈치만 봤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결과적으론 저희 결혼에 그나마 돈을 썼던 건 시댁이 아닌 제 친정이었는데 바보같이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이유야 어쨌든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시집살이는 제 인생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혼전 임신을 한 탓에 식을 올리고 3개월쯤 지나 배가 부르자 직장에서 퇴사를 강요했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어머니 구박이 시작되었죠.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벌써부터 방구석에 들어앉아 놀고 먹을 생각을 하니? 넌 내 아들이 호구로 보이냐? 내 아들 등골 쪽쪽 빼먹으려고 내 집에 시집왔냔 말이야. 니네 친정에서는 너 이러는 거 알긴 한다니? 아니지. 애초에 이러려고 마음먹고 덜컥 애부터 가진 건지도 모르지. 이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야. 몸뚱이 함부로 굴려서 놀고 먹으려는 심보였어.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더 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 어떡해요. 일단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다시 자리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비록 일은 쉬고 있었지만 퇴직금도 있었고 실업급여도 받고 있어서 마냥 수입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도 시어머니 등살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재취업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아무리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도 임산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고졸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을 수료한 학벌도 한몫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직 공고가 나는 곳이면 그게 어디든 이력서를 뿌려댔죠. 그러다 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 비영리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월급도 턱없이 적고 업무량은 엄청난 곳이었어요. 직원들 대부분은 봉사활동을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월급만 본다면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 월급의 60% 수준이었거든요. 업무량은 더 많은데 말이죠. 알다시피 여기는 비영리 단체라서 영수증 처리를 정말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 지출을 줄여야 해서 따로 청소해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각자 쓰는 사무실 청소도 해야 하고요. 화장실 청소는 돌아가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 외에도 상황에 따라 타 부서 지원도 해주셔야 되는데 받는 거에 비해 일이 많죠. 대부분이 봉사활동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라
딱히 불만들은 없는데 정원 씨처럼 이쪽에 처음 발을 들이는 분들은 못 참고 금방 나가시더라고요. 출근하고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인상 좋은 과장님의 솔직한 설명에 처음엔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말만 들어서는 악덕 기업 저리 가라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비영리 단체이기에 시민들의 후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거든요. 제가 맡은 격리일 외에도 잡다한 일들까지 맡아 해야 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사회생활을 격리과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 실무를 쌓은 덕에 잡무 처리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사무실 사람들이 다들 좋은 분들인데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다 보니 직장 동료라기보다는 학교 선후배 혹은 친구 같은 기분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몸이 무거워진 탓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생각 같아선 출산 후 복직을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반대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쥐꼬리만큼 버는 회사는 뭐하러 다니니? 애까지 키우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 애 낳고 나면 돈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겨라.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문 열어놓고 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출산에 맞춰 병원에 찾아온 회사 동료들을 당신 멋대로 문전박대 해버리셨죠. 그나마 시어머니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던 건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네가 염치는 있는 모양이다. 우리 집 대는이었으니 말이다. 너 아들 못 낳았으면 내가 내쫓으려고 그랬어. 운 좋은 줄 알아라. 쌍팔년도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찼지만 괜히 대꾸했다간 골치만 아프게 될 게 뻔해서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니네 친정에서는 얼마나 보낸다니? 네? 얼마를 보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몰라서 묻는 말이냐? 손주가 태어났는데 축하금도 안 보낼 생각이라니? 설마 입 싹 닫고 끝내려는 건 아니지? 대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산후조리도 해주시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손주를 봤으면 축하금으로 다만 몇백이라도 내놔야 정상이지. 이거야 원. 너무 없이 사는 집이라 그런가 기본 예의도 모르시네. 하긴 니네 집에 돈을 바라는 건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대가리 빼먹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거지라뇨. 왜? 내 말이 틀렸니? 네가 꼴에 자존심은 있는 모양인데 자존심도 말이다. 돈이 있고 나서 부리는 거야. 돈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상대방 비위 맞추는 거에 신경 써야 하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게 애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 되니? 아, 그만하자. 너랑 말 섞으면 내 골이 징징거려.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8시간 진통 끝에 출산을 마친 저를 기다린 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제 친정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가시가 돼서 제 가슴에 단단히 박혀버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이날의 치욕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 마음속으로 칼을 갈게 되었죠. 갈비집에서 서빙을 하던 친정엄마는 제 산후조리를 해주시느라 한동안 일을 쉬셔야 했어요. 말로는 안 그래도 한동안 쉬시려고 했다며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셨지만 그게 어디 그런가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인 걸 다 아는데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벌이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회사 그만둘 때 받았던 퇴직금 남은 거에서 얼마를 떼어 친정엄마한테 드렸어요. 남편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한사코 마다하셨지만 억지로 떠안기고 나왔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 오려면 일 시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시어머니와 철딱선이라곤 100원어치도 없는 이기적인 시누이, 사업할 능력도 없으면서 툭 하면 돈 끌어다가 일을 버리시는 시아버지까지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말로는 집에 들어앉을 생각 말고 얼른 취직해 돈 벌어오라고 하면서도 육아에 집안일까지 고스란히 저한테 떠넘기는 시어머니를 보니
없던 병도 생길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의 무게에 눌려 투자까지 뛰고 있어서 제게 신경 써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독설은 늘어만 갔어요.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낳았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좀 말아라. 난 둘이나 낳았지만 너처럼 유난 떨지 않았어. 산후 우울증? 그게 다 집구석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니까 잡생각이 많아져서 생기는 거야. 바쁘게 일을 해봐라. 우울증 따위 걸릴 틈이 있나?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 키우랴, 대가족 살림 도맡아 하랴 24시간이 모자랄 판이라고요. 우리 애 먹이고 씻기고 식구들 하루 세끼 밥 챙기면서 청소매 빨래까지 다 하는 동안 누구 하나 저 안 도와주잖아요. 어머님이 언제 세탁기 한번 돌리신 적 있어요? 저 시집 오고부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잖아요. 그뿐이에요. 아가씨는 자기 방 청소까지 저한테 떠넘겼잖아요. 세상 천지에 사회생활하는 시누이 방 청소까지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몸이 편해서 병이 걸렸다고요? 어머님 보시기엔 제가 편한 걸로 보이세요? 저요, 하루 3시간도 겨우 자고 버티고 있어요. 그나마 그 3시간도 애 때문에 자다 깨다 한다고요. 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애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차도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댄다고 하는데 늘 구박만 받으려니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앉아있는 저녁 식탁 앞에서 미친년처럼 고래고래 발악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놀란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분가하자. 너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그동안 당신 힘든 거 몰랐던 거 아닌데 내 몸이 피곤하니까 모른 척했던 거 사실이야. 근데 더는 안 되겠다. 너랑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이 오히려 널 죽이겠어. 다음날 남편은 아침밥을 먹으며 시부모님한테 분가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님께 맡긴 결혼 자금을 돌려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그거라면 네 아버지가 날려먹은 지 오래다. 너도 알지? 니들 결혼 전에 네 아버지가 후배 회사인가? 어디에 투자했다가 퇴직금 날린 거. 그때 네 돈도 같이 날아갔다. 탓하려고든 네 아버지를 탓하든가. 난 상관없는 일이다. 뻔뻔스러운 시어머니 말에 남편도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사고를 친 아버님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식사만 하시더군요. 그러게 뭐하러 이제 와서 분가는 하겠다고 난리니? 아침 밥상머리에서 밥맛 떨어지게 시리? 이거 다 애미 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네가 내 아들 흔들어서 분가 종용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천박하고 제멋대로냐? 못 배운 티나기 시리. 어머니, 제발 좀 말 좀 가려하세요. 이 사람이 분가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더더욱 함께 못 살겠다 싶었다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저한테 말이라도 하셨어야죠. 언제까지 숨기려고 하신 거예요? 숨기긴 뭘 숨겨. 마음만 먹으면 전세든 월세든 그깟 신혼집 해줄 수도 있었어. 근데 어차피 분가시켜줘도 네 처가 온전히 혼수로도 장만해 왔겠니? 그러니 이게 다 네 처가가 돈 없는 죄 아니겠냐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제 친정 탓으로 떠넘기려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그 길로 밥숟가락을 놓고 출근을 했고 며칠 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니까 당장 우리 형편에 전세보증금 마련할 능력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월세로 시작해도 좋다면 분가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난 월세든 뭐든 상관없어. 근데 정말 이렇게 분가해도 돼? 말했잖아. 난 너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라고. 딴 거 생각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시댁을 나와 월세집에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했어요. 아이가 첫돌이 지나고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도 일을 시작했죠.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은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 일을 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30 넘은 유부녀에 경력 단절녀인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고 업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험 설계사는
제 구미에 맞는 일이었지만 이건 나름의 고충이 있었어요. 영업직으로 일해본 적 없는 제가 계약을 따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실적이 오르지 않자 하루는 팀장님이 같이 외근을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팀장님 손에 이끌려간 곳은 강남에 위치한 앤틱샵이었어요. 처음엔 계약을 따러 간 곳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원씨, 인사드려. 이분은 내가 처음 보험일 시작할 때 나한테 일을 가르쳐주신 선배님이셔. 지금은 보험일 그만두시고 이 가게 오너로 계시지. 내가 특별히 자기한테만 소개하는 거니까 잘 배우라고. 팀장님은 제 어머님 또래의 여사장님한테 저를 인계하고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팀장님의 선배라는 앤틱샵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살펴보시고는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실적이 그렇게 엉망이라면서요. 보험일이 만만해 보여서 시작했어요? 아니면 받아주는 직장이 없어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건 맞는데요. 이 일을 쉽게 보고 덤빈 건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구질구질한 제 상황을 떠벌리기는 싫었지만 이분이 도움에 절실했기에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필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받았어요. 다짜고짜 튀어나온 시어머니 욕설은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지 않았는데도 밖에까지 쩌렁쩌렁 울렸고 뒤이어 시어머니 전화기를 가로챈 시누이가 떠드는 소리까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언니가 내 겨울 속옷 세탁기에 돌렸어요? 와이어가 다 휘어져서 완전 망가져 있잖아요. 내가 내 속옷은 손빨래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세탁기에 돌리면 어떡해요. 이게 얼마짜린데. 됐고 나 길게 말할 시간 없으니까 언니가 망가뜨린 내 속옷값 당장 붙여요. 내 계좌 알죠? 저기 아가씨,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그러는데 이따가 다시 통화해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제 집안 치부까지 까발리는 게 창피해서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시누이가 끝까지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낸 거예요. 아, 뭐래. 사람 멸뻗치게 해놓고 무슨 개소리야. 언니, 집안일은 개떡같이 해놓고 분가만 하면 다야? 빨래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내 오빠 꼬셔서 분가하니 살만한가 봐? 시누이는 지난 겨울에 빨아서 서랍에 넣어둔 속옷을 이제야 확인하곤 저한테 화풀이를 해댔어요. 세탁기에 지 속옷을 던져놓은 건 자기면서 이제 와서 저보고 돈 물어내라 생떼를 쓰면서 말이죠. 결국 보다 못한 앤틱샵 사장님이 제 손에서 전화기를 뺏어선 휴대폰 전화를 꺼버리셨어요. 이딴 개소리를 뭐하러 듣고 있어요. 분가했다며 남편이 자기 살리겠다고 기껏 용기 내서 분가까지 해줬으면 자기도 편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한테 질질 끌려 살 거야. 내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예전에 시집살이 하던 데가 떠올라서 참을 수가 없네. 나도 자기 못지않게 시댁 식구들한테 엄청 시달리며 살았거든. 보다 못한 초등학생이던 아들 녀석이 지 할머니한테 대드는 바람에 우리 모자가 시댁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자기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남편이랑 사별하고 애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고 시작한 게 보험일이었어. 그땐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보험사를 어디 대접이나 해줬나. 그냥 보험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이래저래 불러다가 실컷 부려먹곤 선심 쓰듯 상품 하나 들어주곤 했을 때니까. 그나마도 대납해달라 선물 안 주냐 어찌나 말들은 많은지 그렇게 뜯긴 돈이 수천이야. 그래도 내 새끼 기 안 죽이고 키우려면 별 수 있나. 죽어라 이 약 물고 뛰어다니며 영업하는 수밖에. 그 덕에 보험왕도 몇 번 하고 아들 녀석도 의대 졸업시켰으니 성공한 셈이지. 이렇게 번듯한 사업체도 차렸고 말이야. 앤틱샵 사장님은 저를 통해 지난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지 그날 이후 저를 불러내 거래처도 소개시켜주시고 굵직한 계약도 딸 수 있도록 밀어주셨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며 엄청 친해졌어요. 만나면 시댁 식구들 욕도 하곤 했는데 그렇게 속에 담고 있던 응어리를 털다 보니 우울증도 사라지더라고요. 듣고 보니 자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그 시누이 년이 아주 못된 년이네. 뭐 그런 년이 다 있냐? 도대체 뭐 하는 앤데?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해요. 그래서 그런가 외모를 엄청 가꾸더라고요. 한 번은 이마에 뾰루지가 났는데 이게 제가 해준 음식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어찌나 지랄을 하든지. 아니, 그게 왜 자기 탓이야? 딴 식구들은 멀쩡한데 지만 탈났으면 지가 딴 데서 엄한 걸 처먹고 생긴 거지. 자긴 참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냐? 그게 실은 그 전날 상에 어묵조림을 올렸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거였거든요. 그걸 신우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알아내곤 제 탓으로 몰아간 거죠. 아, 지금 생각해도 그땐 어떻게 그런 욕을 다 받아가며 살았나 몰라요. 아무리 지긋지긋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된다더니 분가를 하고 몇 년이 지나자 지나온 시집살이가 아주 먼 옛날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자기 시누이를 데려갈지 고생길이 훤하다. 아참, 내가 얘기했던가? 내 아들 말이야. 이번 주말에 집에 결혼할 여자 데려오기로 했어. 모처럼 집에서 밥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아가씨가 콩나물 잡채를 좋아한다더라고. 자기, 콩나물 잡채 할 줄 알아? 언니도 참, 그건 제가 전문이에요. 시누이가 콩나물 잡채를 하도 좋아해서 시집살이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상에 올렸거든요. 아, 괜찮으시면 그날 제가 가서 음식 준비 좀 도와드릴까요? 겸사겸사 언니 며느리감 얼굴도 보고. 정말? 그래주면 나야 좋지. 그렇게 별뜻 없이 하게 된 약속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불러왔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던데 앤틱샵 사장님 집에서 원수 같은 시누이와 맞닥뜨리게 됐지 뭐예요.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 저와 시누이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여긴 왜 있어요? 놀라다 못해 겁에 질린 시누이는 저랑 앤틱샵 사장님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럼 아가씨야말로 여긴 어떻게? 혹시 오늘 인사 온다던 사람이 아가씨였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앤틱샵 사장님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 좁다 그러더니 정말 그러네. 이래서 최직구는 못 산다고 그러나 봐. 내 아들이 결혼 상대자로 데려온 여자가 정원씨 신우일 줄 누가 알았겠어? 아, 인사가 늦었네요. 나 지훈이 엄마예요.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하나 악연이라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그간 저를 통해 신우이 얘기를 들어왔던 사장님은 가식적으로 연기를 하는 신우이를 보면서 시종일관 묘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저한테 쏘아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너, 네 짓이지? 네가 그쪽에 뭐라고 했길래 결혼을 없던 걸로 하재? 말해봐라. 너 그 집 사람들한테 내 딸에 대해 뭐라고 짓거린 거야? 당장 말 못해. 뻔하지. 분명히 온갖 거짓말 보태서 내욕했을 거야. 그러지 않고선 오빠가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어. 언니 짓이니? 나 의사 남편 만나 결혼한 거 배 아파서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맞잖아. 맞지? 아주 모녀가 쌍으로 달려드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업일을 하며 이런저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이제는 이 사람들의 행패가 그저 우습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받아쳐줬어요. 거짓말은 아가씨가 했겠지. 집에서 하는 대로 그 남자한테 했으면 결혼 얘기조차 안 나왔을 테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임을 못 받았으면 내 말 몇 마디에 결혼이 깨져. 그 말인즉 그쪽에서는 아가씨를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어? 그리고 거짓말을 보탤 정도나 돼? 아가씨 하는 꼴 있는 그대로만 말해줘도 100이면 100 돌아설 텐데. 안 그래? 그러니까 파혼당한 이유를 나한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찾으라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남 탓만 하고 살아? 어머님도 그래요. 딸을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으셨으면 오냐오냐 감싸지만 말고 제대로 교육했어야죠. 30이 넘도록 집반스 한 장 안 빨아입고 남의 손에 맡기는 애를 누가 좋아한답니까? 머리엔 똥만 가득 차 있는데 제정신 박힌 남자라면 어머님 딸을 데려가겠어요? 쉽게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이라면 어머님 딸 같은 며느리 반기시겠어요? 아니죠. 그럼 답 나온 거예요. 애초에 이 결혼은 될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나한테서 파혼 이유 찾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 딸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서슬퍼렇게 달려들던 모녀는 방법을 바꿔 제게 사정을 했어요. 그쪽에 말 좀 잘해달라고요.
그런다고 바뀌는 게 없다는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됐어요. 전 그런 짓 안 하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매몰차게 모녀를 내몰고는 문을 걸어 잠궜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앤틱샵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러시네요. 자기도 알지? 내 아들이 나 시집살이 하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당하는 거 보고 자랐다는 거. 내가 자기 산 얘기했더니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자기 가족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달라지겠냐고 말이야.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싫대. 가정적인 여자인 줄 알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실망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 탓하지 말어. 오히려 나랑 내 아들한테 자기는 은인이니까. 결국 신우이는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병원 일도 그만두었어요. 한동안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제 탓을 하며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자기들한테 당하기만 할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닫고는 조용해지더라고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수가 많겠지만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는 이런 복수야말로 제일 통쾌한 복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인생도 되돌아보게 되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며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말이에요. 인생은 내가 선을 베풀면 복으로 돌아오고 내가 악을 행하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인간답게 잘 살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